와. 와, 드디어 이제 추정으로 갑니다. 진짜 마지막이네요. 진짜로. 확통 끝이에요. 확통 끝. 추정까지 하면은. 근데 추정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추정 개념이. 사실 여기까지만 되면은 어렵기는 한데 공식 자체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답내는 건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도 개념은 좀 어려우니까 한번 좀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몇백 명만 한번 뽑아가지고 걔네 평균을 내봤어요. 그죠? 전국 고3의 수학 평균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한 500명 뽑아서 평균 구했어요. 그럼 평균이 60점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전국 평균이 60이라고 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완전 찍신이고. 그러면은 내가 뽑은 평균 60점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때 정교분포를 잘만 이용해 준다면 정교분포를 이용해서 확률과 범위를 좀 산정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이 표본 평균은 사실 이 정교분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한 개 한 개 별량에 관련된 정교분포니까 얘는 지금 n개 평균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집 단계 표본 집단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뽑아냈다 그러면은 얘는 같은 거죠. 얘의 별량값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쵸? 이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이 정교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괜찮죠?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모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똑같아요. 결론은 이 정교분포만 가지고 얘랑 값 비교해서 얘를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모집단을 통해서 표본 집단을 뽑아냈습니다. X바 N, M,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 평균 X바 1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 정교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일정한 구간 안에서 평균이 얼마 이상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 확률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로. 자, 다시 한번 얘는 그래, 아무래도 확률이 먼저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교분포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정교분포 안에서 확률을 뽑아낸다면 절대값 Z가 이거 1.96은 몰라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95% 확률 아니면은 99% 확률로 많이 가는데 95% 확률로 갈 때 그 Z값이 1.96이고요. 99%로 갈 때는 Z값이 2.58로 나오는데 그거는 다 줍니다. 그거는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얘는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95%죠? 그러면 얘는 이 정교분포에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Z값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니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이거의 크기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차피 분모는 무조건 양수죠. 무조건 양수니까 양변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나올 거예요. 자, 걔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 이럴 확률이 현재 9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절대값을 조금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절대값을 열면은 첫 번째 X바 빼기 M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커놨지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95%가 될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M값을 다 넘겨서 봐준다면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그쵸?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요게 지금 0.9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별로 쓸 데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 정교원 포식 안에서 그래프 놓고 본 다음에 여기 M이잖아요. 그럼 M-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랑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거 계산한다면 어차피 Z로 해서 가잖아요. 괜찮죠? 이렇게 나왔을 때가 보통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했냐? 이걸 왜 했냐면은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절대값을 뗄 때 만들어지는 다른 식을 한번 볼게요. 어차피 얘는 절대값 내고 x바 빼기 m이나 m 빼기 x바나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절대값 내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로 한번 다시 갈게요. 자, 그럼 얘는 m 빼기 x바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커나 같을 확률.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 자, 그 말은 x바를 더하잖아요.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만큼 뺀 범위에서부터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까지 들어갈 확률. 뭐가? m이. 이게 지금 0.95라는 거예요. 이 식을 잘 봐봐요. m은 지금 표본평균의 평균이에요. 근데 표본평균의 평균은 어차피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괜찮죠? 자, 결론은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괜찮네? 추정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추정을. 와,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지? 자, 추정 구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이 x바가 뭐냐면 표본평균이잖아요. 이거는 변수 그대로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표본평균 하나 뽑아놓은 값, 그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괜찮네? 일부 조사해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뽑아내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n은 그냥 몇 명 뽑을지만 고르면 돼요. 자, n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빼는 값이 작아지죠. 빼는 값이 작아진다라는 거는 범위가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뽑을수록 정확해진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많이 뽑을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구간이. 자, 혹시 이해될까? 그죠? 자, 되게 뭐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시그마예요. 요 시그마는 이 모 표준 편차에서부터 끌고 오잖아요. 우리가 루트 m분의 시그마를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왜냐면 당장 우리 평균 추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평균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평균을 안 구한다는 얘기죠.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루트 n으로 나누는 게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괜찮아요? 당연히 이건 구할 엄두가 안 나요. 당장 얘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계속 훨씬 많은데.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시그마야, 시그마.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얘를 알아야만 우리가 추정을 하는구나. 근데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를 알기 위해서는 모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나마 제일 비슷한 걸 갖다가 바꿔서 쓰는 거예요. 대신 써요. 대신 씁니다. 딱 추정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되게 조금 웃기죠? 되게 좀 웃겨요. 모평균은 표본평균 가지고 갖다 쓰지도 않으면서 모표준 편차는 못 구하니까 그냥 표본표준 편차를 갖다가 써요. 둘이 다른데. 괜찮아요? 둘이 다른데. 근데 왜 갖다 쓰냐? 막상 갖다가 써보니까 괜찮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오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비슷할수록 좋잖아요. 이게 모표준 편차라. 그래서 하다가 나온 게 n-1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n 대신에 n-1로 나누면은 그나마 표본 분산이 모 분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갖다가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거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s예요. s.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s를 갖다가 씁니다. 문제 자체에서 표준 편차를 주지 않는 이상은.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요 내용을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 범위를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0.95를 뭐라 그러냐? 신뢰할 확률,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95% 확률이니까 95%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95% 신뢰 구간은 x바1 빼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에서부터 x바1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오게 돼요. 이게 95% 신뢰 구간이에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은 95%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랑 얘 둘 사이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보통 L이라고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3.92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95%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Z값은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값도 길어지고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도 길어져요. 그 다음에 시행의 수? 그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좀 대충 감은 오나요? 근데 아직 그렇게 막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어쨌거나 우리는 추정할 때 뭘 추정한다고요? 모표준 편차, 아니다. 모 집단에 있는 정균포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표본 집단의 정균포를 뽑아내고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갖다가 이 정균포를 이용해서 모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정균포 이용해서. 괜찮죠? 그러면 나는 90% 확률로 맞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쭉 내려가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조금 줄일게. 계속 하루 종일 이거 그냥 써놓고 냅둬가지고 너무 쓸데가 없어. 자, 다시 한번. 모 집단 X N M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내가 뽑아낸 한 개의 표본의 크기 N. 얘는 임의 추출, 보건 추출로 들어갑니다. X바1 표본 평균 S 제곱 표본 분산. 다만 얘는 편차 제곱 X1 빼기 X바1의 제곱 쭉 되어 있는 거를 N 대신 N-1로 나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S가 표본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N개짜리로 뽑아낸 표본 집단은 X바 N, M, 루트 M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요게 전부 다야. 지금 한 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정 들어가는 거는 자, 알파 %로 신뢰 구간을 구한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라고요? 알파 %가 나오게 하는 Z값을 산정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 %는 예를 들어서 Z인 정규분포 그래프 안에서 놓고 본다면 어차피 0이잖아요. 자, 당연히 알파 %가 나온다. 이 넓이가 알파, 100분의 알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구간은 좁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좁은 구간에서 확률을 가장 높게 나오려면은 좌우 대칭인 구간으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오는 값을 마이너스 K,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때 이 넓이가 100분의 알파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뭐?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00분의 알파다라는 거. 이때 요 K라는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거를 신뢰 계수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은 신뢰 상수라고도 부릅니다. 뭐 이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쓸 일은 없으니까. 어차피 거의 대부분 1.96 아니면 2.58밖에는 안 써요. 그건 다 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식을 갖다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내가 뽑은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뽑아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는 다시 한번 Z를 갖다가 X바 빼기 M을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요. 그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00분의 알파더라. 자, 이거를 가운데 M이 남게끔 정리해주면
얘는 내가 뽑은 표본 평균에서부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K배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라고요? 이게 100분의 알파. 그렇죠? 그래서 알파 퍼센트에 관련된 어떤 신뢰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 구간이 지금 신뢰 구간이라는 거예요. 신뢰 구간.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그렇죠? 알파는 다시 한번 95% 아니면 99%를 제일 많이 씁니다. 왜? 95%보다 낮으면은 정확도가 너무 낮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요. 99%가 넘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K가 너무 커지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평균 60 구했어. 막 500명 평균 60 구했어. 그럼 전국 평균을 구하는데 빵점에서 100점 사이 구간이 0부터 100 나와요. 이걸로 100%. 아우 100% 좋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 이제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59에서 뭐 논리적으로 찾아봤더니 59에서 61이 나올 확률이 좁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은데 문제는 맞을 확률이 30%예요. 이러면 이것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야. 좁은 건 좋은데 맞을 확률이 너무 적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한 95% 정도는 58에서부터 62 정도가 대충 한 95%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99%로 가다 보면은 이게 99%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아요. 뭐 이런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높아져요. 근데 이제 99%보다 더 높아지면 막 50부터 막 7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99.5%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금 늘어날 때마다 확률이 확 줄어. 범위가 확 늘어나요. 괜찮죠? 아니 당연한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9%인데 거기서 1% 늘리려면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조금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 변해버립니다. 범위 자체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95%, 99%를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뭐 시간 좀 됐고요.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조금만 크게 그릴게. 자, 여기는 X바예요. 표본 평균. 자, 여기는 M 값이 되겠고요. 여기가 Z 값. 그렇죠? Z값? Z값은 필요 없겠다. 그냥 이걸로 갑시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으로 추정했잖아요. X바 1 빼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아니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가 M-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렇죠? 요 넓이가 지금 뭐라고요? 알파예요. 어차피 이거 표준화 시켜서 가면은 얘는 편차에 표준 편차 나누면은 K 나오죠. 마이너스 K. 그렇죠? 요거 Z로 나타낸다면 여기 마이너스 K고 0이고 여기 K 나오잖아요. 그렇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괜찮아요? 그렇죠? 좀 너무 빠른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요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이에요. 내가 뽑은 표본 평균.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은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5%잖아요. 아니, 알파 퍼센트잖아요. 괜찮나요? 그럼 X바 1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예요. 근데 그렇게 X바 1이 이 안에 있다면 거기를 기준으로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만큼 빼고 더한 범위에 대한 그래프가 얘가 지금 X바 1 빼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얘가 X바 1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지금 이 파란색이 신뢰 구간이에요. 내가 표본 평균을 요 값으로 뽑아냈다면 그 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구간이 지금 신뢰 구간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어때요?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쵸?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X바 1을 몰라, 평균보다 실제 평균보다 좀 큰 걸로 잡았다고 칠게요. 평균보다 좀 크게 잡았다고 칠게요. 여기가 X바 1이야. 그럼 그 값을 기준으로 똑같지. 어차피 이 길이나 이 간격 길이나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구간을 구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주황색이 신뢰 구간이야.
내가 X바원을 평균하고 차이가 나게 구했다라고 치더라도 걔로부터 뽑아져 나오는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은 또 알파 %라는 거예요. 왜? X바원만 파란색 안에 있으면 신뢰 구간 안에 무조건 있잖아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내가 X바원을 이쪽 경계선에서 구했다라고 칠게요. 딱 경계선. 아슬아슬하게 경계선. 그럼 걔는 어떠냐? 얘가 X바원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은 아슬아슬하게 딱 들어가요. 오른쪽 끝에 평균 들어가요. 괜찮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마지막 만약에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이 이 파란색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뽑아서 전국에서 500명을 뽑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저희 과학부 애들만 500명 뽑은 거예요. 그 평균이 막 엄청 높게 나왔어. 한 90점 나왔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확률은 작죠. 아무래도 작아요. 잘못하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럴 때의 신뢰 구간은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이 신뢰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없죠. 괜찮네? 한마디로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자체가 원래 알파 % 안에 들어갈 확률만큼 정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논리적으로 무조건 맞는 애예요. 논리적으로. 정균포상. 괜찮죠? 그래서 오차는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쓸만한 정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든 개념 전부 다예요. 모든 개념 전부 다다. 요거는 왜 설명했냐? 몰라도 답내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면 그만큼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사실 별로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평균 추정. 저기 664번 한번 좀 가볼게요. 664번. 자, 실제 예시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모집단이 지금 N, M, 6의 제곱이에요. 그쵸? 모평균은 모르고요. 모표준 편차는 6이에요. 사실 말은 안 되지만, 그쵸? 평균을 못 구한다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니까 실제로는 평균을 구했는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표준 편차만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표본을 144개 뽑았어요. 그래서 나왔더니 표본 추출한 거예요. 할 때가 아니고 한 겁니다. 하였더니 그때 표본 평균이 55로 나왔어요. 55로. 자, 그랬을 때 모평균을 추정하시오. 95%랑 99%로.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가 144예요. 주어진 거는 모표준 편차와 내가 뽑은 144개 평균이요. 144개의 평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표본의 크기가 144짜리인 정균포를 뽑아내요. 왜냐면은 내가 뽑은 이 144개 평균은 이 정균포랑 아예 상관이 없는 애예요. 왜냐면 얘는 하나하나 값에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잖아요. 이건 144개 평균인 거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 이거는 한 개 별량 값이고 이거는 144개 평균이고. 근데 144개 평균짜리 관련된 표본들을 다 모아놓은 집단에 대해서 반드시 평균과 표준 편차, 그쵸? 요거 성립하잖아요. 괜찮죠? 다 뽑을 수 있어요. N이 144개짜리건 1000개짜리건 2000개짜리건 다 뽑을 수 있어요. 왜? 그냥 N으로만 나누면 되니까 표준 편차래. 평균은 무조건 똑같고. 괜찮죠?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내가 뽑아낸 55라는 평균을 이 정균포 안에서 M을 추정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번 95%로 추정할 거예요. 그럼 95%로 추정할 거면 가능한 한 좌우 대칭 구간으로 가야 범위가 좁아지겠죠. 자, 그게 얼마? 1.96보다 작거나 같은 게 지금 0.9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역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 정균포로. 아니, 잠깐만. Z라는 거는 표준하는 건데, 표준하는 건데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 관련해서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이게 95%라는 거예요. 괜찮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원래 x바 빼기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x바 1이 별량 그대로 가는 거 말고 내가 뽑아낸 55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55 빼기 m을 2분의 1로 나눈 거죠. 그게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절대값 m-55 넘기면은 0.98 이게 95%. 아, 그래서 모평균은 절대값 55 빼기 0.98보다 커놨지만 55 플러스 0.9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95%구나. 결론은 뭐냐면은 55에서 0.98 빼면은 54.02고요. 얘는 55.98이에요. 와, 내가 평균 55를 뽑았는데 막상 이걸로 모평균 추정하니까 54.02에서 55.98 사이에 있을 확률이 지금 95%나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5% 오차는 있어요. 이 밖에 있을 확률이 5%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정보죠. 그렇죠? 딱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 정도 느낌. 자, 그러면은 665번 풀어볼게요. 얘가 664구나. 자, 665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설명할게요. 아직 좀 헷갈리지? 오케이. 금방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걸 그냥 외워요. 진짜로. 내가 뽑아낸 표본평균에서부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의 실내 개수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사이다 라고 해서 그냥 저렇게 그냥 답을 내버려요. 자, 665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지만 99%잖아요. 2.58이죠. 그냥 여기에서 바로 식을 외워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뽑아낸 표본평균에서부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의 실내 개수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겠지.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결론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내가 이걸 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냐? 실제로 증명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몇 번 해보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다 당연한 소리가 돼요. 다 당연한 소리가. 외우고 있으면은 진짜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진짜로. 결국 답은 얘예요. 얘인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Z는 표본평균을 M으로 나누고 표준편차로 나눴더니 그게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9%예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1 올라가니까 절대값 이거 55-m이고 m-5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넘겨주면은 1.29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평균은 마이너스 1.29와 1.29 사이죠. 어디에서? 55에서.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요? 53.71에서부터 56.29.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넓어지죠? 그죠? 근데 저게 100%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1% 차이인데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99%까지가 보통 많이 쓰는 범위예요. 실제로 이거랑 똑같아요. 괜찮죠? 둘이 똑같습니다. 둘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이쪽에 있는 걸 하나를 좀 풀어볼게요. 자, 유형 7번을 한번 가볼게요. 유형 7번. 자, 690번 한번 직접 풀어봐봐요. 천천히 나는 정리하면서 떠들고 있을게요. 자, 모집단인데 양계장에서 닭의 무게를 봤더니 닭들이 무게가 평균 M 표준 편차가 0.2kg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자, 이 양계장에서 400마리를 임의 추출을 하여 무게를 구했더니 평균이 3.5로 나오더라. 그때 이 양계장 전체 모평균을 95% 신뢰도로 추정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400마리 평균이 3.5니까 3.5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신뢰 구간 가지고 뽑아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슬슬 꼬입니다. 평균도, 표본평균, 모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지금,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은, 3.5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내가 400마리 뽑았을 때 그때 평균이 3.5인 거고,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그럼 모평균 자리에 모평균. 이 모평균 우리 모릅니다. 우리 추정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웃긴 거는 400마리 뽑은 거 평균이라고 해서 표본 집단에 있는 표본 평균 여기다가 3.5를 쓴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다가 쓰면 안 돼. 이거 모평균하고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얘예요, 얘. 지금 표본 평균은 여기입니다. 표본 평균은 이걸 구분해야 돼요. 모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세 가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평균만 세 가지라 가지고 되게 헷갈립니다. 얘기한 게 대충 감이 오죠? 왜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렇죠? 계속 긴가민가예요. 이해는 되는데 나중에는 조금 좀 괴로워집니다. 막상 또 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다 정리했어 하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준비하려고 이 통에 딱 들어가잖아? 싹 리셋돼 있어요. 진짜 아무도 기억 안 나요. 당연한 거야. 나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한동안 본 게 아니라서. 진짜야. 근데 대신 지금처럼 오래 걸리진 않아요. 얘기 한 번만 싹 하면 그냥 바로 다 기억나요. 진짜로. 처음 볼 때는 기억 안 나지만.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모표준 편차 0.2죠. 자, 이걸로 루트 n을 구해주면은 20. 0.2를 20으로 나누니까
지금 표본 집단에 대한 어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지금 0.0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를 뽑아냄과 동시에 얘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모집단은 쓸 일이 없어요. 왜? 모평균 추정하는 것도 어차피 그냥 M 추정하면 되는 거라서 이 정규분포면 끝나요.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x바 1이라는 값도 이 정규분포 안에 있는 값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정규분포 이용해서 그냥 끝장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구간이 좁으면서 확률을 가장 넓게 하기 위해 우리는 좌우가 대칭인 z값을 이용해서 들어가고요. 그때 신뢰도 95%로 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1.96이겠죠. 신뢰 계수가 1.96.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Z는 다시 한번 뭐예요? Z는 시그마 계수. 시그마 계수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얘가 지금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구나. 괜찮죠? 왜 이렇게 써?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누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정균포가 아니고 이정균포로 할 거니까. 괜찮죠? 오케이, 이걸로 할 거라서. 자, 그래서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p x바워는 지금 얼마냐? 3.5 빼기 m은 루트 m 분의 시그마 0.01. 이거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0.95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차피 0.01 계산하면은 뭐 절대값은 어차피 3.5 빼기 m이나 m 빼기 3.5나 똑같으니까 이걸로 놓고 봤을 때 1.96에다가 0.01 곱해주면은 0.0196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얘는 막상 전개해서 본다 그러면은 그래, 전개 일일이 다 해볼게. m-3.5가 마이너스 0.0196보다는 커났지만 0.0196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게 확률이 지금 95%가 되겠죠? 거기다가 그냥 3.5나 다 더하면 돼요. 괜찮네? 3.5, 3.5. 3변에 다 3.5. 그래서 얘는 3.5에서 0.0196을 뺐으니까 3.4804가 되겠고요. 얘는 3.5196. 참 디테일하게도 계산하죠. 자, 3.5 내가 400마리를 뽑았더니 양계장 닭의 400마리 평균이 3.5kg래요. 그럼 전체 양계장의 닭들의 무게 평균은 3.4804에서부터 3.5196 안에 들어갈 확률이 지금 95%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길 벗어날 확률이 5%가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름 믿고 쓸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직접 더 풀어볼게요. 저기 692번 이걸로 가볼게요. 692번. 어떻게 좀 이해 잘 될까? 하나도 안 돼? 진짜로 하나도 안 돼? 어디가 작은데요? 딱 어디라고 말하긴 좀 그런가? 저기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저 괜찮죠? 저거는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00분의 알파다. 괜찮아요? 저거는 어차피 Z를 갖다가 다시 표준화 전 단계로 간다고 한다면 그 모평균, 그러니까 모집단의 정규분포랑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 중에서 평균 정규분포를 따라서 가면 될 텐데, 왜냐면 우리가 뽑은 표본 평균은 저 정규분포 안에 있는 별량값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저 정균풀을 이용해서 x바 빼기 m을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 절대값. c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00분의 알파다. 저까지 괜찮아? 그렇지? 저거 그냥 전개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숫자로 썼는데 숫자로 쓴 거 좀 이해되나? 왜냐면 z가 x바 빼기 m, 그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눌 거죠. 근데 편차가 x바는 우리가 지금 3.5로 뽑은 게 있잖아요. 3.5에서 m 뺀 거지. 그게 편차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게 z인데 표준 편차가 0.01이죠. 그래서 0.01분의 3.5 빼기 m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95%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양변에 0.01 곱했더니 m 빼기 3.5의 절대값이 0.0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값을 풀어헤쳤더니 m 빼기 3.5가 마이너스 0.0196보다 커났지만 0.0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 그리고 3변에다가 나 3.5를 더한 거예요. 그럼 m은 저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이제 95%인 거지. 괜찮을까?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95% 안에서 그냥 출발해주면 돼요. 괜찮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명백하게 마스터하려고 하면 안 돼. 왜냐면은 통계학자들이 별의별 시도를 다 해보다 보니까 정균포를 가지고 끌고 오면은 그래도 믿을만하지 않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균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거를 어차피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가 있으니까 표본집단의 정균포를 끌고 와서 표를 이용해서 가자라는 거예요. 범위 한정을. 좀 괜찮은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은 솔직히 결론만 얘기하면 저 공식 빼고 쓸 게 없어요. 알파 퍼센트 실력. 그렇죠? 진짜 부연부연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쟤밖에 없어. 저기서 x바원은 우리가 보면 평평균. 그 다음에 k는 실내계수. 그래서 z값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루트 해본 내식 봐. 평평균 표준 편차. 그럼 끝났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평균의 표준 편차가 지금 0.2에서 20으로 나눴으니까 0.01이죠. 그러면 95% 신뢰 구간이면은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부터 신뢰 개수배만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답이야. 되게 허무하지. 그래서 저 공식을 그냥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걸 막으려고 다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다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고. 근데 헷갈릴 걸 알면서도 다 설명하진 않아. 미안. 이해해야 돼. 지금 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전개해서 지긋지긋하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나와요, 한 번에. 그거를 지긋지긋하게 해서 나와야지 외워서 나오면은 기말고사 볼 때쯤 되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수능 볼 때쯤 되면 또 기억 안 나요. 시험 문제 들어가면. 좀 괜찮을까? 이것도 좀 보여줄까?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9병의 평균을 구했더니 150이래.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모집단이 x, m, 6제곱인 상태죠. 여기서 내가 9병을 뽑았어. 그랬더니 뽑아낸 그 9병의 평균이
150ml래요. 자, 그랬을 때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구간이 이거래요. 그러면 당연히 9병에 관련된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가 필요하겠지. 왜냐면 얘가 들어갈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X바는 그러면 평균 똑같고 루트 N은 3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알파 퍼센트를 이용해서 끌고 오면 되는데 뭐라 그래야 되냐, 이 알파 퍼센트 신뢰 계수를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신뢰 계수는 2세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이제 P, Z가 150에서 평균 뺀 거, 얘를 루트 N으로 나눈 거, 절대값이 K 이하의 확률이 100분의 알파인 거예요. 괜찮을까? 근데 요거를 2배 해주고 n-150인 상태에서 정리해주면 얘는 결국에는 150 빼기 2K와 150 플러스 2K일 확률이 지금 100분의 알파라는 거죠. 괜찮을까? 결국 정리한다면. 근데 그 추정 구간이 지금 147.74, 이게 147.74, 이게 152.26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K는 1.13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K가 1.13이면 확률은 0.372배, 74%겠지. 왜냐면 0.372배는 74%니까. 좌우대칭은 곱이라서. 여기서 답이 74예요. 괜찮을까? 그럼 대충 이제 좀 감오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좀 더 풀어봐요. 괜찮아, 진짜. 와, 미안. 거의 뭐 마스터한 것 같은데. 거의 마스터한 것 같은데. 오, 야. 야. 아이고, 2배. 2배. 왜요? 좌우대칭이라서. 한쪽만. 그치. 다들 되게 잘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모집단이 평균은 M, 표준 편차가 지금 6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9병을 뽑았어요. 얘는 9짜리로. 그때 나온 표본 평균이 지금 150ml. 그렇죠? 이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뭐가 표본 평균이고, 뭐가 모평균이고, 뭐가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가 다루고 있는 정규분포를 뽑아야 추정 들어갈 수 있겠네요. N은 9짜리인 표본 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를 뽑아내보면은 NM, 루트 N은 지금 3이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알파 퍼센트라고 그랬는데 알파 퍼센트는 지금 뭔지 몰라요. 그래서 신뢰계수를 K라고 잡아봤어요. 자, 얘가 지금 100분의 알파. 자, 그럼 이걸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Z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00분의 알파. 자, 그럼 얘는 2를 곱해줘 볼게요. 그럼 절대값 M 빼기 150. 왜냐면 이래야 M을 플러스로 냅두고 150들을 더해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2K 1 확률이 되겠고, 얘는 절대값 떼면은 M 빼기 150 B 마이너스 2K보다 커 같을 확률, 2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3면에다 150, 150, 150 더해주면은 150 빼기 2K M 150 플러스 2K 1 확률이 지금 얼마라고요? 100분의 알파, 알파 퍼센트로 나오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범위가 실내 구간이 144.74랑 152.26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152.26, 요게 147.74.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주면은 150 뺐을 때 2K가 2.26, K는 1.13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1.13이면은 여기 1.13. 그러면 절대값 Z가 1.13이잖아요. 0 Z. 그럼 얘는 절대값 Z가 1.1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1.13에서부터 플러스 1.13이죠. 그러니까 0.37에다가 0.37 더한 거니까 이 넓이는 0.74구나. 그래서 알파는 7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 오케이. 와, 고생했어. 이거 더 하고 싶었는데 유형 7번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아무래도 추정은 이제 지금 요거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간이 남길래 이걸 갔는데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자, 숙제는 최대한 다 해볼게요. 그리고 일요일날 아마 진도 끝날 것 같아요. 일요일날 진도 끝나면 목요일날 아마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전범위로.